네, 정유는 새해 첫 보름달이 뜨는 정월대보름입니다. 정월대보름은 옛부터 질병과 재앙을 밀어낸다고 여겨졌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무사태평과 풍년을 두 손 모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한 해의 복을 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인사이트 대담에서는 임영주 마산문화원 원장과 함께 정월대보름의 전통과 세시풍속이 현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영주 원장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정월대보름이라고 하면 요즘 젊은 층들에게 사실 과거보다도 훨씬 의미가 좀 퇴색된 그런 세시풍속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월대보름의 유래부터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떤 날이었습니까? 정월대보름은 이제 과거의 그 음력을 신봉할 때 첫 달이 이제 정월이고, 그래서 주로 이제 달이 만월이 되는 보름을 1년에 12달이 있습니다만은 네. 정월을 제일 큰 보름이라고 해서 정월대보름이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네. 여러 가지 그 보름 중에서도 1년 중 가장 큰 보름이다라는 의미의 대보름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정월대보름이 되면 여러 가지 전통적인 세시 풍속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침이 되면 이런 부름을 깨서 먹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요. 지금도 뭐 오늘 아침에도 부름을 드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름이라고 하면 호두 또 밤, 잣 이런 지역의 나는 특산물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름을 먹는 풍습, 이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요? 요즘 생각해 보면 옛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네. 부름이라는 것은 원래의 뜻은 보름날 아침에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고 네. 먹음으로써 이빨을 튼튼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주술적인 의미로는 탁 소리가 나면 잡기들이 오다가 떠나가기도 하고, 또 부름을 깨문 껍질을 마당에 버리면 한 해 동안 무병장수하고, 또 몸에 옛날에는 부스럼이 많았는데 네. 종기나 부스럼이 나지 않는다 해서 부름 깨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행사처럼 있었던 일입니다. 네. 원장님 어떻게 오늘 아침에 부름을 좀 깨고 오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저도 매년 종류는 여러 가지 하지 않지만 부름을 깨기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보름날이라고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오곡밥이지 않습니까? 네. 5가지의 이런 잡곡을 넣어서 밥을 해 먹는 이런 풍습인데,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또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주로 이제 잡곡은 우리나라가 농경 시대에 쌀, 그다음에 이제 조, 수수, 붉은 팥, 검정콩, 네. 이런 다양한 이런 호곡은 요즘으로 치면은 굉장히 건강식이지만 당시에도 선조들의 지혜였던지 간에 부족했던 단백질도 공급하고 비타민도 또는 미네랄도 공급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식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먹음으로써 건강도 챙기고, 또 붉은색은 잡기를 물리친다 해서 붉은 팥을 넣은 것을 먹음으로써 또 역시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덧붙여서 마른 나물을 함께 먹었어요. 네네. 9가지 마른 나물을 먹음으로써 모든 건강적인 걸 보충해주는 그야말로 중요한 일이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먹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예. 이제 행사 쪽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우선 원장님께서 계시는 마산 지역, 이 지역 과거에 이제 지금 통합된 창원의 옛 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마산의 진동 면에서는 진동 큰줄다리기라는 이런 행사가 이어져 왔는데요. 이 행사는 정월대보름을 전후해서 열리는 행사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준비를 해서 또 행사를 개최를 하고, 이런 대보름의 행사로도 있었지만, 과거에는 또 이런 항일운동과도 좀 관계가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마산 지역에는 진동에 큰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0년대까지도 마산 지역에도 줄다리기를 하다가
조그만 사고가 있어서 지금 중단했습니다마는 이 줄다리기는 겨울적 체력을 축적했던 것을 한번 발산하는 기회도 되고 또한 그 동군과 서군으로 나누어서 그 줄을 당김으로써 이긴 쪽에서 풍년이 든다는 속설도 있었고 또 줄에는 반드시 암줄과 숫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 네. 이런 속설도 있고 그 외에는 곳곳에 있는 것이 달집 태우기라든지 또 망월이라고 해서 달맞이라든지 네. 또 중요한 것은 마을마다 동제를 지내죠. 동제를 지내면 지신받기를 하고 그냥 마을이 전부 한마당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그 설날만 명절이 아니라 정월 대보름도 명절의 연장선상이었고 일종의 명절이었습니다. 네.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저 진동 줄다리기는 마을 주민들이 이런 그 줄을 준비를 하고 행사가 열리기까지 여러 가지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좀 준비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타작을 하고 난 그 별을 모아서 네네. 다수가 모여서 새끼를 꼬고 그 새끼 꼰 그 줄을 크게 이리 묶어야 되니까 크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묶고 그다음에 운반하고 그다음에 줄을 당기고 성패가 나고 나면 그 줄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새끼 줄을 끊어서 지붕에 얹어 놓는다든지 집 입구에 걸어 놓으면 잡기들이 오지 않고 네. 무병장수한다. 그래서 그야말로 줄다리기는 그 농경 사회에 하나의 축제 의식으로 성화되면서 서로의 협조와 그다음에 단합과 마지막에는 내 가정과 마을의 풍요를 기원하는 그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달집 태우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달집을 달맞이를 하고 나서 달집 태울 때도 가정의 애군이나 여러 가지를 그 달집에 넣어서 태움으로써 모든 액이 다 불이라는 거는 뭐든지 그 활성화돼서 화하는 것이 되잖아요. 불 속에서 활활 타서 왕성하게 네. 사라질 건 사라지고 도와준다. 그런 의미에서 달집 태우기는 정월 대보름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의 하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불을 지피려고 하고 먼저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우리 지역의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그 이명주 원장께서는 지난 2004년부터 마산 원화원장을 맡아오셨죠. 네. 그동안에 이런 그 10년 넘게 이런 지역의 그 향토사 그리고 향토 문화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관심 가지고 깊이 연구도 많이 해오시고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그 세시풍속 이야기를 하는 그 김에 이런 그 우리 지역에서 경남 지역에서 좀 특징적인 그 세시풍속이 있다면은 또 문화가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닷가족은 네. 주로 보름에도 붕어를 위한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마산에는 창동이 알려져가 있는데 네. 창동은 그야말로 그 고려 때와 조선 시대 우리 중부 지역의 그 세금을 네네. 곡식으로 받아서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창동이군요. 예, 그래서 1760년에 그 조창이 생기면서 관에서 이 곡식을 서울까지 올려 나르는 게 굉장히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민간으로서 보름 행사나 또 이 민간 세시 풍속이 있는 것을 관에서 민하고 대대적으로 협조를 해서 네. 그 성신대제라는 큰 축제를 했습니다. 네. 큰 구설하고 그 다음 날은 오강대를 불러서 달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줄다리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그야말로 대동축제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축제의 원행을 제가 2006년도부터 문화원장으로 있으면서 보존회를 결성해서 네. 지난해에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38호로 네. 지정을 받은 것이 마산 성신대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 임영주 마산 문화원장과 함께 정월 대보름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지역의 문화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런 그 현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런 그 정월 대보름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어떻습니까? 젊은 분들에게는 특히나 정월 대보름 이런 그 풍습도 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이런 정월 대보름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월 대보름은 요즘은 특히 이제 양력설을 세니까 네. 별로 이 생각을 적게 하고 젊은이들에게는 뭐 설은 공휴일이니까 다들 압니다만은 대보름에 대해서는 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가 문화 콘텐츠가 발전되는 사회라면 과거의 그러한 전통 문화도 현대적으로 바꿀 것은 좀 바꾸고 전통을 이어나가는 그런 풍속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한의 관광 자원을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전통 민속에 관해서 젊은이들에게 좀 알려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체험 학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임영주 마산 문화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날 정월 대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임영주 원장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또 전문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남도민들이 차오른 보름달 안에서 복을 비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무엇보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AI로 이미 수천만 마리가 매몰 처분돼 천문학적인 피해가 났고 구제역도 전국으로 확산할 경우 피해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반복되고 있지만 대처는 전근대적입니다. 발병하면 예방적 매몰 처분을 해 산목숨을 대규모로 죽이는 비인도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다 구제역은 물백신 논란으로 예방 사업에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하나마나한 결과가 됐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 농정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